안녕하세요. 어쩌다 동무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9일입니다. 자, 지금 한 2, 3일째 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눈이 오는 시기에 저희 과수원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과수원은 호밀이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 속에 이렇게 호밀이 묻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눈 위로 이렇게 뾰족뾰족 피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눈이 오거나 그러면 호밀이 죽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안 죽습니다. 눈이 아무리 많이 오고 영하 막 한 10도 이렇게 떨어져도 호밀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눈이 녹고 나면은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겨울에는 좀 많이 추워야 돼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겨울이 좀 따뜻하고 그러면 봄에 인공수분 할 때 냉해나 서리가 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눈이 오고 많이 추웠던 해에는 서리나 냉해가 오지 않더라. 지금 보시면 아직 유인도 못하고 끝자장도 못하고 저희 결과지의 끝이 거진 다 1m 이상씩 쭉쭉 뻗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지의 끝이 1m 이상씩 올라가 있어야 좋아요. 그리고 도장지의 경우도 보면 새로 받은 것들 거의 막 3m까지 저렇게 자란 것들도 있고 굉장히 높게 자랐죠. 요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지 끝은 제가 미리 정리를 좀 했어요. 여기는 이쪽 주지 나온 것과 이쪽 주지 나온 것 사이를 제가 벌려놨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방지할 때도 좋고 병충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죠. 내려서 잡기만 하고 끝자정만 해주면 여기는 아주 잘 잡힌 결과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톱을 넣어서 계속 유인을 해줄 예정이고요. 톱 안 넣어도 되는 것들은 굳이 톱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눈이 오니까 더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꽃눈도 한번 쭉 보세요. 저희는 7년차 결과지가 올해 제일 긴 결과지예요. 보통의 농가는 이제 6년 정도 되면 도장지를 새로 발생시켜서 결과지를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농가마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특품률이 떨어지고 배 모양이 별로 안 좋고 큰 배 생산률이 떨어지고 당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영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이 훌쩍 넘은 가지고 여기서도 저희가 특품률 아주 좋게 잘 뽑아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보고서 10년 이상, 20년 이상도 충분히 잘 유지만 하면 좋은 배를 꾸준히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지를 잡아놓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10년 차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이 결과지들이 어떤지, 진짜 괜찮은지 가을에 수확하기 전에 봉지도 한번 까서 배도 한번 보여드리고 결과지에 배 달린 것도 보여드리고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750평 밀식 다주지 였던 곳을 제가 올해 많이 잘라냈습니다. 이전에 눈이 없을 때는 잘 안 보였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올 1월 달쯤에 주지 쪽에 도장지 발생되라고 예비지 전정을 해놓은 곳에서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 유인해가지고, 유인이 안 되는 것들은 톱 넣어가지고 유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 이제 벌어먹으려고 놔둔 것들이에요. 그나마 좀 꽃눈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놔두고 요거 이제 잘라서 요걸로 이제 대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좀 많이 내려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라냈고요. 2번 주지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2번 주지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밀식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지금 나무를 좀 많이 잘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색깔을 칠해놨어요. 나무마다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락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빨간색도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했는데, 칠한 게 이제 영구주지가 될 거예요. 일단 표시만 해둔 거고요.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영구주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둬서 밀식이 되지 않도록. 야, 눈이 엄청 오네요, 진짜. 그리고 도장지들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살려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여기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수원 750평 옆에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 다주지입니다. 이렇게 다주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유인을 하다가 눈이 많이 오니까 유인을 못하고 그냥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거 완전 다주지. 엄청 많죠. 그 밑에서도 또 받아놨고, 위쪽에서도 주지, 부주지, 손자의 손자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또 수분수가 있고요. 저희랑 좀 다른 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주지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이렇게는 안 하는데, 여기는 평수는 좀 적은데 흑성 피해가 좀 많았던 농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흑성 피해가 한번 있으면은요 몇 년을 갑니다. 그 피해가. 흑성을 저희도 맞아봐서 잘 아는데, 한번 맞으면 거의 한 3년? 3년 정도는 진짜 꽃눈이고 뭐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고요. 그리고 이쪽 위주에도 보시면 아주 굉장히 쾌적해졌다. 쾌적하게. 영장은 이런 식으로. 나무 전정해놨던 거,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지. 요거는 아마 제가 3월달쯤에나 파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하고 전정 최우선 돼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다주지지만 많아봤자 4개예요 4개 이상은 없고요. 조정지도 딱 받아놨으니까 유인하면 되고요. 아주 쾌적해요. 네. 올해는 여기 깍지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깍지 피해가 있어가지고 깍지로 인해서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밀식 재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밀식 재배를 하면 일단은 방지하기도 힘들고 병충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 한번 발생이 되면 그 나름대로 다 손해예요. 그리고 그 병충해를 또 잡기 위해서 방제를 또 엄청나게 또 해줘야 되고요. 근데 소식 재배를 하면 배 자체를 생각보다 적게 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24년도에 아마 14,000장인가 쉬었을 겁니다. 여기 750평에. 올해 또 많이 이제 잘라냈죠. 이런 식으로. 10,000장 가까이는 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나무를 잘라낸다고 해서 기존보다는 적은데, 예를 들면은 막 15,000장 달았던 데에다가 소식으로 전정을 했다고 해서 7,000장이라든지 6,000장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지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그렇게 달아도 품질은 더 올라간다. 배를 많이 달아놓으면 그만큼 배가 안 크기 때문에 25가 이상을 많이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작은 배를 많이 달아봐야 손해죠. 왜냐면 1000개를 씌웠을 때는 25가가 800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1500개를 씌웠을 때 25가가 한 1000개 나옵니다. 그러면 1000개 신고 800개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1500개 신고 1000개 나오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왜냐면 이 배라는 작물은요, 다른 작물과 달라요. 고추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고추를 모종을 심어놓고 퇴비하고 약만 뿌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수확만 하면 되거든요. 심플합니다. 대부분의 작물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다, 뭐 감자다, 다 마찬가지예요. 각 갈아서 심어놓고 물 주고 퇴비 주고 약 주고 수확하면 됩니다. 기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그리고 또 사람이 물론 다 손으로 주워야겠지만, 근데 배는요, 인공수분부터 적과 지베린 처리, 봉지 씌우기, 수학,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람 손이 들어가요. 그리고 방지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고, 일정 부분 퇴비 주시는 분들도 있죠.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뭐 퇴비를 안 주지만 저희는 추생기비를 해서. 그러면 그 인건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 한 명 쓰는데 보통 14만원, 15만원 15만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내가 주는 돈은 예를 들면 12만원, 13만원이에요 근데 그분들 밥 줘야 되죠, 참 줘야 되죠, 기름값 줘야 됩니다. 그럼 그게 다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부를 때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많이 달아서 적은 과일을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조금 달아서 큰 과일을 많이 생산하시는 게 훨씬 더 돈이 된다. 왜냐면 25가 이상이 돼야 경매장에서 돈을 잘 줍니다. 그러니까 25가라고 하면 8, 9, 10, 11, 12 여기까지가 25가거든요. 그러한 과일들을 최대한 많이 생산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지, 작은 과일을 많이 생산하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할 때 800개보다 1000개가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1000개가 더 200개를 많이 벌죠. 근데 1500개 중에서 1000개잖아요 500개는 작은 과일이잖아요, 그죠? 돈 안 되는 과일. 근데 사람은 더 써야 되고, 1000개에서 800개는 사람을 쓰더라도 200개만 돈이 안 되는 과일이고, 돈이 되는 과일이 800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을 적게 쓰면서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요, 24년도에 농사를 망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열과 일소 피해로 인해서. 올해 한번 전망을 해보자면요, 설이나 냉해가 없다. 그래서 인공수분 하는데 너무 좋은 날씨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흑성병도 안 온다.
그러면 봉지도 엄청 많이 씌울 거고요. 배를 많이 달게 되면요, 추석이 10월 말이어도 이렇게 큰 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왜 배를 그렇게 많이 다는지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10월 중순이어도 배를 너무 많이 달면요, 배가 안 커요. 어차피 그 배나무가 키울 수 있는 배는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배 과수원에서 이 나무 한 그루가 300개의 배를 키울 수 있다고 하면요, 300개의 배만 달아야 돼요. 근데 500개, 600개 달잖아요. 그러면 200개, 100개도 못 키워줘요.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눈 오는 날 이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를 수확하고 키우는 재배법이나 수확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온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배를 이제 큰 것들 따기 시작하는 게 8월 한 3, 4일? 조금 늦으면 한 5일, 조금 빠르면 한 20일.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 뒤에 있든 말든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배는 8월 중순 이후로 한 20일 넘어서 이제 수확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건을 시키고 나가면 되는 거죠. 추석이 뒤에 있다고 해서 배를 더 달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배를 키워서 팔아야 되는 시기에 배를 다 키울 수 있을 정도로만 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쩌다 나중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손이 너무 시렵네요. 손이 너무 시려. 근데 이거 혹시 언제 다 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참 마음은 급하고 눈은 계속 오고. 아이고.